지난주에 이제 GUI 튜토리얼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 살짝 구경해보고 뒤에 거 뭐 집에서 해보자 하고 퇴근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봐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코드를 적겠다라면 일단 내가 문장을 적겠다. 가급적이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이 되도록 들여쓰기해서 적으시는 걸 저도 권장을 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더 선호를 하고 실제 여러분도 그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F5를 누른다든가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한다는 걸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심각한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과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그 2교시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을 적어보라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지난주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나만의 게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비주얼한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중간고사 이전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함수 두 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두 가지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을 각각 잘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게임의 목표에 맞게 채워 넣어서 엔터 쳐서 구성해 두시면 나중에 F5 누르면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동작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제공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GUI 모듈도 그걸 제공하도록 재미를 코드를 짜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은 왜 함수가 두 개냐? 그 다음에 우리 막 등속 운동이니 뭐 등가속도 운동이니 살짝 구경해 봤단 말이에요. 뭔가 그래 한국말로 들었을 때는 그럭저럭 납득이 됐습니다. 뭐 이니셜라이즈 뭐 첫 반복 준비다. 그다음에 업데이트 매번 반복할 때마다 그 뭐 이게 프레임이다 뭐 그런 얘기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짝 먼저 정리를 해두고 슬라이드 조금 투자해서 같이 구경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이렇게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일련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순차 맛이 나는 흐름, 예를 들면 기승전결 같은 느낌의 흐름을 자아내기 위해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 올해 처음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납득하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개념인 스테이트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고 예시 코드 구경을 해볼 겁니다. 그 정도 하면 아마 2시간 정도가 지나지 않을까 싶고 그 뒤에 이제 여유 시간 있으면 이제 제가 잠깐 중간 쉬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프로젝트 기간 돌입한 거잖아요. 일단 오늘 내용이 사실상 마지막 우리 이론적인 진도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와서 본인만의 파이썬 코드 나만의 게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예정이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오늘 2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랑 관련한 몇 가지 썰을 같이 한번 이야기들을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개념 조금 있다가 실제 예시 코드랑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12주차 목요일인데 13, 14주차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이 내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먼저 권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제 정하기를 지지난주부터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이제 저랑 같이 협의 진행하고 뭐 이런 거 만듭시다라고 이제 암묵적 동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물론 오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도라는 가는 버전의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를 살짝 권유를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조금 이따 소개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우리 마지막 이론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을 같이 한번 주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구성해 봤었던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내지는 코드 덩어리들은 그 실행의 끝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코드 덩어리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문장들의 나열인 거잖아요.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함수 정의 적을 때 들여쓰기해서 나중에 인사 호출하면 뭐 해야 되냐와 같은 것들을 열심히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을 적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언젠가 이 내용물을 실행을 하게 될 건데 함수 호출식 계산을 함으로써 그때마다 언젠가는 리턴문을 만난다라든가 언젠가는 그 들여쓰기 해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 된다든가 하는 순간이 아마도 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턴문을 실행한다든가 마지막 문장 실행을 한다든가 하면 이번 호출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번 이 코드 덩어리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시작 부분 어딥니까 하면은 첫 줄 바로 아래 찍으시면 되는 거고, 끝은 어딥니까 라고 말하면 걔는 여러 개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찍는 게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py 파일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는 일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엔터 쳐가면서 0단으로 들여쓰기 0단으로 문장들을 열심히 적으면 됩니다. 보통 이제 맨 위에다가 임포트 문이라든가 먼저 실행해야 할 법한 문장들, 뭐 몇 가지 중요한 할당문들이라든가 등등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적당히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할 거냐, 이 프로그램의 본문이 뭐냐 같은 것들을 깔아놓게 될 건데, 아무튼 간에 모듈 내용물 적을 때도 언젠가는 이 .py 파일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끔 우리가 만들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보통은 포멀하게 간다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함수 본문 내용을 한번 실행하겠어. run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와 같이 구성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얘기고, 일단 컴퓨터 동네에서 실행하면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순차라는 개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위에서 아래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한다 랑 요 메모리랑 관련한 얘기. 자,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는다고 해도 아마도 .py 파일에 적을 거예요. 그죠? .py 파일에 함수 정의라든가 문장들 적어가지고 마지막에 컨트롤 S를 눌러야 저장을 해야 그걸 실행을 하든가 뭘 하든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C 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F5를 누른다라는 건 그 .py 파일에 적어둔 내용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번 붙잡고 쭉 읽으면서 메모리 위에다가 모듈 한 칸을 만드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메모리라든가 C 드라이브, SSD라든가는 공간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는 무한대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적인 컴퓨터들은 무한대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던 얘기들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을 작성한다. 엔터키를 무한대 마이너스 1번 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죠? 그러면 언젠가 마지막 문장을 적게 될 거고 컨트롤 S하고 F5를 누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적었던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이 이 프로그램의 끝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그런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는 순간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에서 다시 꺽쇠 3개를 보여줘서 확실하게 방금 전 그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걸 우리 눈에 명시를 해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노트북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등등 웹브라우저라든가 있고,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 프로그래머의 입장이 아닌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프로그램들은 뭔가 외부에서의 심각한 자극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되는 것들이 보통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핸드폰 카카오톡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 여러분이 막 뭐 친구 목록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업데이트 잘 됐네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다 칩시다. 친구들 사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따로 특별히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카카오톡 앱 화면이 슥 하고 사라지더니 내 그 핸드폰 시작 화면 있잖아요. 메인 화면이 딱 뜬다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지 맘대로 실행을 중단했다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문장 실행했답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카카오톡이 지금 뭐 해킹당해서 뭐 버그가 걸렸네 막 그런 식의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하얀색 화면과 검은색 글씨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제가 지금 키보드나 마우스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지 맘대로 Alt F4를 셀프로 눌러가지고 퇴근을 해버린다? 저는 그럼 엄청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불신감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저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애정은 파워포인트 한두 번 꺼지는 걸로는 그렇게 식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뭔가 한숨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제발 한글화 좀 잘해주시지. 그 다음에 좀 앱들 만들 때 매무새 좀 잘해주시지. 감사하십시오가 뭡니까? 막 이러면서 한숨을 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쓰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마지막 문장을 엔간하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의 끝을 우리가 가만 냅뒀을 때 그 프로그램이 지 맘대로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고 퇴근을 하러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오작동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슬라이드 편집할 때, 지난 주말에 편집할 때 그 작업 관리자 있잖아요. 그걸 열어갖고 봤더니 지금 보시면 요 작동 시간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6일 9시간 21분 34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출근할 때 켜놓고 출근을 했더니 이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저 지금 노트북도 마찬가지 느낌이에요. 여긴 지금 성능 탭 보시면 CPU 보시면 저는 이 노트북을 켠 지 지금 3일 6시간 20분 5초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라고 적혀 있는 게 실행을 시작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그램들의 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려 231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본인의 내용물 문장을 뭔가 하나를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앱들은 더 심각하죠. 그죠? 카카오톡 같은 친구들 그냥 내가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그 시작 버튼 동그란 버튼 누른다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앱이 죽지 않잖아요.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에서 내려갔을 뿐이지 그 친구는 뒤에 멀쩡히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날 다시 봐줄까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앱 목록 이렇게 편 다음에 위아래로 슉 던져서 날려버린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명백히 명시적으로 백 버튼을 연타를 해서 카카오톡 종료하시겠습니까? 예를 누른다라든가 하지 않는 이상 핸드폰 앱들은 진짜로 엔간해선 꺼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당히 간과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이런 작업 관리자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아니면 방금 말했던 안드로이드라든가 아니면 iOS, 맥OS 같은 친구들,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당연히 파이썬으로 짜진 않았겠지만 걔네들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걔네야말로 걔네도 프로그램이고 당연히 그 용량이 유한할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 코드 덩어리의 크기가. 그 말은 걔네들도 어딘가에 마지막 문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C 드라이브 어딘가에. 그리고 그걸 실행하면 그 친구들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런 파워포인트 같은 친구들은 갑자기 꺼지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윈도우라는 친구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 실행하더니 퇴근을 한다? 그러면 이젠 진짜로 열받는 거예요. 그 위에서 동작하던 저 같은 경우는 230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요. 판째로 쓸려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엔간하면 그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은 지 맘대로 꺼지기를 희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걔네들이 진짜로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저 노트북 쓰고 있으니까 이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되면, 예를 들면 봐봐요. 배터리가 0%가 되면은 그거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꺼지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진짜 요 배터리들은 진짜로 0%가 되면 걔는 진짜로 큰일 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지금 5%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충전기를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구입해갖고 꽂아주세요와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막 25% 남아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한 2%, 1% 정도 남으면 실제로는 21% 남은 거지만 윈도우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랬다가 내가 지금 20% 남은 거 꺼내가지고 쓰면 분명히 나중에 이거 노트북 고장났다, 충전 잘 안 된다, 쌍욕할 건데 하면서 본인 스스로 강제 종료를 할 준비를 합니다. 아직 배터리는 넉넉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켜져 있는 파워포인트 등등 포함한 프로그램들한테 다 신호를 보내요. 우리 파업할 거야. 너네 적당히 정리하고 지금 중요한 데이터 있으면 C 드라이브에 임시로 저장해 두고 우리 다 퇴근하자와 같은 느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외부에서의 새로운 입력에 입각해서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진짜로 쌍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임시 폴더 같은 데 살짝 저장해 두고 퇴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윈도우도 그런 느낌으로 퇴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거나 아니면 우리 아까 전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 백 버튼을 연타한다라든가
같은 것들도 결국은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안에서 데이터 계산하다 보니까 종료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바깥에서 저 사람이 터치를 해가지고 입력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의 뭔가 데이터 입력, 특별한 데이터 입력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 끝이 도달하지 않고 계속 실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11월 달인데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수업에서 예시 코드랍시고 구경해 본 친구들 대부분은 항상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꺽쇠 3개를 봐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안했는데 실전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제 같은 것도 비슷한 느낌이지. 이게 제출 가능이 띄워야 되는데 제출 가능은커녕 그냥 커서만 하염없이 깜빡거리고 꺽쇠 3개 보이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그때 이제 머리카락 빠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장 실행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출 가능이 뜨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튼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거조차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괴리가 있다라고 느끼면 정상일 것 같아 보여요. 자, 물론 이제 윈도우라든가 그런 친구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새로운 핸드폰 사면 이제 구글 플레이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러면 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200MB 막 이런 식으로 그 크기가 유한하다라는 걸 바로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그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외부에서의 특별한 입력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뭐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 프로그램에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반복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바로 여러분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순차, 분기, 반복 3가지 재료밖에 못 씁니다. 순차는 얘는 대전제니까 항상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는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분기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문장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문장 200만 개 적어놓고 100만 개를 실행 안 할 수도 있게 해준다? 지금 현재 요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한 데는 1년의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실행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따라서 남은 건 이제 반복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반복 개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역으로 우리 막 파이 게임이라든가 그런 걸출한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 있다 했잖아요. 우리 GUI 모듈도 마찬가지로 이런 뭔가 사용자가 특별한 입력을 한다라든가 노트북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세계관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다든가 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이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끔 아예 처음부터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기본으로 한가운데에 둔 채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전체 프로그램의 구도를 짜두는 편입니다.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 while문 실행할 때마다 매번 2번 반복할 때는 예를 들면 사용자 터치스크린 지금 몇 컴마 몇 누르고 있나 살짝 검사해봐야지. 지금은 화면을 살짝 갱신을 해봐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그걸 매번 할 수도 있지만 2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 아니면 지금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 한 번과 같은 느낌으로 매번 반복할 때마다 서로 매번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 코드를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 안에 while문 하나 커다란 거 들어있는 프로그램에는 예를 들면 봐봐요. 그 여러분 요즘은 이제 보니까 버스에도 LED 이렇게 화면 해가지고 막 광고 이렇게 동영상 틀어주고 막 그러던데요. 그죠? 그거 아니라도 뭐 조금 이제 짧은 거리 다니는 뭐 마을버스다 하더라도 뭐 이번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슥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같은데 이제 번화가라도 얘기했었던 그런 그것들 가면 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별표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거 구경해 봤을 겁니다. 자, 걔네들도 다 결국은 모니터 내지 출력 장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조그마한 컴퓨터가 한 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가 전원 넣고 스위치 켜면 시작할 때부터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를 출력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어서 오세요 환영함이 다 별까지 출력하면 다시 어를 출력하기 시작하게끔 그 조그만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while문 덩어리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를 끈다 켠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걸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용자 눈에는 이제 동등한 내용물들이 지금 계속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식당 문 닫아서 스위치 끌 때까지 그 짓만 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는. 그래서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우리 지금 윈도우 같은 친구들도 전부 다 이 실행 흐름의 기본적인 구조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while문 두고 스타트 하자 이겁니다. 이게 순차 분기 반복이라 순차가 대전제인 건 맞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예시 프로그램처럼 위에서 아래가 기본 순서, 기본 흐름인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굴리는 게 기본 메타인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 위에서 GUI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에요. 우리만의 게임을. 자, 그럼 이제 그건 그렇다 칩시다.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에서 이미 경험해 본 그거예요. 땡 출력하고 2분음표만큼 쉰 다음에 다시 학을 출력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컨트롤 C 눌러가지고 강제로 죽이기 전까지 그 친구는 학교 중 노래를 진짜로 하염없이 계속 부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 만들었던 그 학교 중 출력하는 프로그램, 노래가사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아무튼 매번 반복할 때마다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박자에 맞춰서 출력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while문의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지만 매번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들 중에 내 게임에 적합한 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 중에 어쩌면 가장 보편적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구사해 볼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커다란 while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어쩔 때는 그 while문 실행할 때마다 A라는 작업을 하도록 어쩔 때는 B라는 작업을 하도록 어쩔 때는 뭐 C'이라는 작업을 하도록 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매번 while문 실행할 때마다 선택될 수 있게 우리가 구성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대충 요건 조금 이따 구경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원론적인 구조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지금 예시 코드들 그 GUI 튜토리얼 마지막 줄 보시면 .py 파일들 w.start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 쳐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꺽쇠 3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우리 하얀색 창 열려가지고 여러분 X 버튼 누를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GUI_core.py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진짜로 이 star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복잡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 살짝 열어보면 진짜로 while문 하나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함수 initialize랑 update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 안에 적혀 있는 걸 여러분이 역시나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우리의 게임의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큰 while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는 일은 조금 더 많긴 한데 이게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nitialize랑 update 함수 정의 내용물 여러분이 잘 구성해 두시면 이 start 내용물 안에서 여러분의 함수 내용물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함수 호출식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initialize 한번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반복 준비, 그 반복의 3단 콤보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한 내용을 첫 반복 준비랑 관련한 내용을 몰아가지고 initialize 함수 정의 안에 들여쓰기해서 넣어두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보통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게임은 맨 처음에 점수 빵점으로 시작할 거야. 내 게임은 처음에 달러를 49달러를 손에 쥐어주고 시작할 거야. 라이프는 3으로 두고 시작할 거야. 등등을 세팅하기 위한 아마도 여러분은 할당문들을 적어두고 스타트를 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이름에 지금 담겨있기에 가장 적합한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게임을 만들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패턴은 아마 동등하게 적용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py 파일에 우리 미리 적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다 적어두시기만 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그 할당문들을 실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말 있잖아요. 뭐 로컬 이름이니 뭐 그런 복잡한 이름 사전과 관련한 거 신경 안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도입하겠다라면 가급적 w.data.number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등재해 놓고 걷다가 담았다가 담겨 있는 걸 꺼내서 쓰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w.data.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적절한 시점에 지금 조건이 잘 만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F5 적당히 중간중간 잘 누른다라면 지금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while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while문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업데이트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반복마다 뭘 할지도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장애물 피하는 게임과 관련한 코드를 넣어둘 수도 있고 카드 놀이를 위한 코드를 넣어둘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요 star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제가 작성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start라는 함수 내용물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게임 목표에 맞게 동작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함수 호출식을 적는 입장으로서 먼저 적어둔 거고 그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여러분이 채워두시기만 하면 그 함수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두 명이서 코드 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랑 지금 팀을 맺고 간단한 게임 하나를 한 달 동안 만들어 볼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저런 얘기로 여러분이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 넣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일단 요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호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가 100fps로 동작하게 만든다. frames per second로 동작하게 만든다라면 0.0 그러니까 10m초마다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m초마다 여러분 내용물 실행하고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의 이 start라는 함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 시간축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정 시간 간격마다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거를 관리하는 거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업데이트가 예를 들면 지금 100fps인데 그래서 각 프레임들 사이의 간격이 10ms인데 이 친구가 2m초 만에 끝났다. 내용물 실행이. 자, 실제로는 여러분 1mm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엔간하게 복잡하게 짜지 않는 이상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하는데 1mm초도 안 걸려요. 대충 그렇다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다른 코드를 실행하면서 다음번 업데이트 호출식을 계산하지 않게끔 살짝 놀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2m초 걸렸다라면 8m초 동안 놉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뭐 예를 들면 3m초 걸렸다 그러면 이때는 7m초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10이 되게끔 남은 시간 동안 적당히 뺑기를 부리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업데이트 시작과 다음 업데이트 시작 사이의 시간 간격이 10m초가 되게끔 조절을 한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건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 코드를 복잡하게 짰어요. 예를 들면 뭐 총알을 피하는 건데 가끔 이제 대폭발이 터져가지고 총알 막 30만 개를 한꺼번에 뉴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럼 걔는 이제 10m초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수 없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라면 예를 들면 뭐 15m초가 걸렸다 칩시다. 그때는 이미 10m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바로 다시 다음번 업데이트를 실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러면 이제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렉이 걸렸다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프레임이 밀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FPS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간에서는 이제 여러분 FPS 100으로 잡지 않고 보통 이제 60으로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 정도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0fps면 그 프레임들 사이의 간격은 16.67m초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호출됐고 그 다음에 요 기다리는 그 8m초 동안 8m초 동안의 기간 동안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봐봐요. 우리 그 학교종 노래 출력하는 노래가수 출력 프로그램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중간중간 타임점 슬립 해가지고 0.5초 동안 쉰다, 1초 동안 쉰다 같이 우리가 코드를 적어줘야 이제 현실 속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까지 출력됐구나, 좀 이따 종 출력되겠구나 같이 이게 박자에 맞게 노래 가사를 한 글자씩 출력한다라는 거, 박자에 맞게 문장들이 실행된다라는 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업데이트 실제로 실행하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이번 업데이트 끝났다고 다음번 업데이트 바로 실행해버리면
자, 봐봐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올림픽 육상 경기라든가 뭐 전국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자동차 경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이제 육상 생각해 보면 총 쏘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빵 하면 스타트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비디오 카메라 옆에다가 놔두고 저 사람이 빵 하고 쏜 지 예를 들면 0.1초 만에 출발선을 넘어갔다라면 반칙으로 칩니다. 총 쏘기 전에 움찔하면 그건 당연히 반칙인데 총 쏘고 나서 0.1초 뒤에 저 사람이 선을 넘었다 하면은 저 사람이 총소리를 듣고 머릿속으로 나가야지 하고 그 신호가 이제 내 발끝에 이제 근육에 전달이 돼야지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인간이 처리를 하는데 절대로 0.1초 안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카메라 기술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학적인 지식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총 쏘고 일정 시간 간격 안에 저 사람이 출발했다라면 저 사람이 확실히 총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찍어 맞춘 거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반칙으로 친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매번 할 때마다 네모의 위치를 바꾼다라든가 장애물을 좀 더 가까이 오게 만든다라든가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코드를 업데이트 내용물로 적을 건데 지금 게임 속 세상이 바뀌었다, 게임 화면이 바뀌었다라는 걸 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럼 좀 더 기다려야지. 그럼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내 손가락 끝에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시간 간격 동안 살짝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손가락으로 전달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저 사람이 피해야겠다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게끔 중간중간 살짝 쉬어서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그래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학교종 노래처럼 진짜 0.5초마다 한 번씩 네모가 뚝뚝뚝 움직이고 그러진 않을 거지만 1초에 60번 움직이긴 할 거지만 그 중간중간 기다리는 시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이 중간에 특정 타이밍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직전 프레임 시작한 직후 시점부터 이번 프레임 시작하기 이전 사이에 저 사람이 눌렀냐 눌렀지 않았냐 이걸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의 업데이트에서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지난 60분의 1초 동안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눌렀냐 마우스 포인터를 몇 컴마 몇에 갖다 놨냐 마우스 좌클릭을 했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방금 전에 네모 이렇게 보여줬어요. 저 사람이 그 사이에 반응했냐 안 했냐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동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W.keys 하면은 엔터키 눌렀냐 뭐 왼쪽 화살표키 눌렀냐 트루 펄스 여러분 다 구경해 보실 수 있도록 돼 있고 마우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다음번 당신들의 업데이트 호출식 계산을 늦추는 거에 불과하고 그 중간중간 입력 같은 거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뒤에 살짝 키핑해 뒀다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몰아서 드린다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봐봐요. 이게 렉 걸릴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러면 자, 내가 완전 초인적인 검지손가락 근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 시점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가 이 시점에 뗐어요. 60분의 1초 안에 눌렀다가 떼는 걸 둘 다 작업을 수행하면 이 업데이트 다음번 업데이트에서 관측할 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직전에는 스페이스바를 떼고 있었고 지금도 스페이스바를 떼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게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스페이스바를 누른 적이 없다라고 판정이 뜨게 되는 겁니다. 60분의 1초 안에 눌렀다가 뗐으면 결과적으로 뗀 거니까요. 그래서 FPS가 너무 낮으면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면 평소랑은 다르게 내 캐릭터가 막 예를 들면 막 가다가 벽에 막 부딪히고 자빠져 있다라든가 입력이 요상하게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게임에서 관찰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도 지금 우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 받아들여서 모아가지고 다루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그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먼저 때렸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뭐 철권 같은 싸우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자 봐봐요. 60fps면 16mH란 말이에요. 16mH는 꺼지라고 하고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4mH 안에 적절한 키를 눌렀다라면 퍼펙트, 그 다음에 10mH 안에 눌렀다라면 그레이트와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판정을 더 심각하게 하는 리듬 게임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때는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여기 안에서도 급을 나눠 가지고 한 프레임 안에서 입력이 몇 번째 소위 뭐 서브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더 짧은 시간 간격 안에 입력이 들어왔었냐 아니냐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점수를 잰다거나 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일단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사용자가 보고 화면이라든가를 보고 생각을 하고 반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준비를 해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서비스를 지금 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업데이트의 내용은 역시나 데이터 흐름을 적절히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내지는 그동안의 사용자 입력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 갖고 담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내 캐릭터 발 부분이 장애물의 머리 부분에 겹치냐,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강 중이었냐, 그러면은 내가 그 뭐 버섯 같은 거 밟아가지고 점수가 올라간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판정을 내린다라든가, 아니면 이전까지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었다가 이번 프레임에 딱 띄었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기를 모으고 있었다가 파워를 게이지를 모으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발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바깥에서 들어온 데이터랑 내가 원래 들고 있었던 데이터랑 등등을 조합해서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값들에 입각해서 이번에 내 캐릭터 네모의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네모를 어딘가에 또 띄운다라든가 같은 그 결과를 사용자 눈에서도 볼 수 있게 반영을 한다라든가 다음번 업데이트를 위해서 어딘가에 키핑을 해둔다와 같은 데이터 택배 작업을 여러분이 수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수행하도록 업데이트 내용을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세계관 속 시계를 여러분의 손으로 매 초마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느낌으로 코드를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그런 업데이트가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호출되는 내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이 게임 속 세상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이 네모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내 캐릭터는 전진을 하고 있구나. 장애물이 나한테 오고 있구나. 나 점프해야겠구나. 와 같은 생각들을 이제 감정을 가져가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여러분 열심히 할당문 등등으로 첫 반복 준비를 잘 해주시면 돼요. 데이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지금 GUI 모듈 그 start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 자, 이거는 보편적인 트릭입니다. 보편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윈도우 같은 애들도 까보면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런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이 들어있고 그걸 매번 반복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 전적으로 의존하게끔 지금 구성을 해둔 거예요. 다른 동네는 미리 짜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을 주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데이터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거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사용자도 알 수 있게끔 전달하고 등등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게임 안에 생태계가 이제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쓰면 우리가 지금 진짜로 이번 9월에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 진짜 완전 개청정수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우리 한 달 정도 시간 안에 그 우리의 게임과 같은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내 목표에 맞게 실행되게끔 좀 더 수월하게 구성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가 코드 적는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나 게임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같은 걸 생각해서 엔터 쳐가면서 순차에 몸을 맡기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F5를 누르면 순차에 입각해서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을 한 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 기승전결이 필요하다.
그 기점에 해당하는 걸 맨 위에 적고 결말을 맨 아래에 적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 뭐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등등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순차가 기본 흐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내용물 적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은 함수 정의 내용물을 1초에 60번을 실행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시작 화면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게임 진행하는 화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지금 예를 들면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 중요한 국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사망해가지고 엔딩 크레딧 띄우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지금 당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화면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등등을 여러분이 다 검사를 해서 적절한 코드만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실행할 수 있게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기 흐름을 써서 열심히 이 부분 적어가면서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적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업데이트 내용물을 순차적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다가 시작 화면 띄운다, 결과 화면 띄운다, 그걸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거 60분의 1초마다 그 짓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게임이 1초에 60번 한 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건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약간은 조금 아마도 고생을 하시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예시 코드라든가 오늘 새로 등장하는 조금 이따 소개할 스테이트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적용하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나눠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코드를 한번 봅시다. 12주차 예시 까보시면 여기는 지금 .png 파일을 5장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2, 3, 4, 5 해서 3번 그림만 파란색 네모로 이제 공대생의 포토샵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써서 간략하게 출력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쓸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png 파일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친구가 투명색을 지원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크기가 그럭저럭 작습니다. JPG가 크기가 뭐 가장 작다라 말할 수도 있는데 JPG는 투명색을 지원을 안 해요. 기본 세팅은. BMP 파일은 크기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GIF 움짤은 아쉽지만 요 파이썬 표준 동네에서는 그 움짤을 재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NG를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이 친구 일단 다짜고짜 F5 눌러보시면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보시면 기다리는 중 3을 눌러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게임 제목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프레스 3 to win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로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로 그 3에 해당하는 파란색 네모에 갖다 댄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자, 한 판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마우스를 쥐고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적절한 승리 메시지와 회색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제한 시간은 1.0초로 세팅해 놨습니다. 제가 이 예시 코드를 이제 대충 한 3년 전까지는 요거 제한 시간 5초로 놔두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중년 초기로 청년 말기에서 중년 초기로 접어들면서 제가 제 게임을 클리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은 제한 시간을 1초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이랑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게 가만 냅두면 제한 시간 1초가 지나면 시간 초과입니다. 빨강색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패배했는지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살짝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판 딱 정리하고 제목도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와 같이 정리해둔 채로 기다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판 더 하고 싶다. 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제한 시간 안에 클릭을 하긴 했는데 3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클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노란색으로 배경 칠하면서 반칙 패했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승리 조건 하나랑 패배 조건 2개가 있다 봐주시면 돼요. 클릭을 잘하면 성공이고 클릭을 요상한 데를 했거나 아니면 클릭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엔터키 눌러보시면 이 친구가 어쩔 때는 지금은 한 1.5초 정도 셔플링을 하다가 딱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짧은 시간 동안만 셔플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2초 동안 셔플링 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약간 사행성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런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반응 속도를 지금 어느 정도는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매번 여러분이 엔터키를 칠 때마다 이번에는 0.7초 뒤에 보여줘야지 이번에는 2.2초 뒤에 보여줘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주사위 굴려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무튼 엔터키 치고 그 제한 시간이 도달하기 전에는 얘는 지금 매 프레임마다 셔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 제가 지금 무선으로 프로젝터 연결을 해서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대충 1초에 한 많아야 15번 정도 섞는 걸로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모니터로 했을 때는 얘 진짜 정직하게 60fps로 1초에 60번 셔플링을 하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짜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렇게 짜놨습니다. 아무튼 매 프레임마다 주사위 굴려가지고 5 그림들의 위치를 새로 결정해서 무브 오브젝트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요 게임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동작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스타트 내용물을 막 고쳐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이 게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 구조는 업데이트를 1초에 60번 호출하는 겁니다. 근데 업데이트 호출을 이번에 업데이트 호출을 했는데 어쩔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엔터키를 눌렀냐 확인하고 엔터키 아직 안 눌렀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프레임에 엔터키 누른 게 확실하다. 그럼 이제 셔플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섞는 동안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뭐 엔터키를 치든 클릭을 하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아까 전에 정했던 이번에는 몇 점 몇 초에 시작해야지 그 제한 시간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셔플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셔플링을 멈춰요. 더 이상 무브 오브젝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5개의 그림의 위치는 그 시점에 고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1초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초 동안에는 이제 사용자가 좌클릭을 했냐, 그 다음에 혹시 1초가 지났냐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해서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프레임에 이제 결과가 게임의 이번 라운드가 결과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확정이 됐다면 이런 느낌으로 3초 동안 이번 게임의 결과를 사람도 눈으로 보고 반성을 한다라든가 스스로 뿌듯하게 여길 수 있게 기다려주고 그 3초가 지나면 이제 다시 화면도 하얀색으로 바꾸고 그림들도 뒤에다가 숨겨놓은 채로 제목 바꾸고 테까리하고 다시 가만히 있는 걸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게임이 지금 기승전결 약간은 순차 맛이 나는 느낌으로 각각의 페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오늘 이제 등장할 스테이트라는 거를 지금 맛을 들여가지고 접목을 해놨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할 수 있고 그거랑 관련한 소개를 오늘 진행하면 우리 비주얼 프로그래밍 마지막 이론 내용이 끝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F5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현재 세팅은 아마 0.5초에서 3.0초 사이의 임의의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최대 5배인가 6배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림을 위치를 바꾸는 건 멈추고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클릭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을 했다라든가 아무튼 간에 3이 적혀 있는 그림을 성공적으로 누른다라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초가 지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다음번에 또 엔터키를 치면 두 번째 판을 시작할 수 있게 마지막 준비해놓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오늘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가 여기에 지금 등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테이트 하면 그거잖아요. 그 미국을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잖아요. 주라고도 우리가 번역하는 그거 있잖아요. 일단 컴퓨터 동네에서 스테이트 하면 어떤 뭐 이제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양산형 뭐 판타지 게임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이 세계 전인물 같은 데서 막 상태창 막 느낌표 하면은 막 창 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스테이터스라고 부르는 거. 걔는 이제 복수형이고 요 스테이트는 그래서 그냥 상태 정도로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열해둔 내용을 여러 상태들에 대한 서술로 다시 적으면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내 프로그램은 어쩔 때는 시작 상태일 수 있고 어쩔 때는 대기 상태, 어쩔 때는 출제 상태, 어쩔 때는 결과 확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디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챔피언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쩔 때는 곰의 형상을 띠다가 어쩔 때는 막 뭐 있습니까? 제가 그 친구를 플레이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재미없어 보여가지고. 아무튼 간에 소위 태세 전환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격, 방어 막 그런 식으로 태세 전환하고 막 스턴도 걸 수 있는 태세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친구가 야누스의 얼굴처럼 본인이 지금 나 지금 시작 상태야 하다가 뭔가 기분이 쎄하다 싶으면 나 이제 결과 확인 상태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를 네 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상태 각각에 대해서 내 프로그램이 현재 시작 상태인 경우 걔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뭘 해야 되냐, 지금은 뭘 해야 되냐를 우리가 한국말로 풀어서 적어두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프로그램 시작 상태일 때는 하염없이 엔터키만 쳐다봅니다. 이번 프레임의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르지 않았다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엔터키 누른 게 맞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시작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게임을 시작하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엔터키를 눌렀기 때문에 이제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업데이트부터 나는 이제 대기 상태구나 라고 마음 먹고 대기 상태일 땐 뭐 해야 되지를 구경하게 될 거예요. 내 프로그램은 대기 상태일 때 매 프레임마다 무조건적으로 숫자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번에 엔터키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우스도 쳐다보지 않아요. 시계만 보다가 지금 끝내면 되는 거구나. 지금이니 하면 그때 이제 대기 상태에서 출제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기 상태일 때 수행하던 작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은 오늘 난 무슨 상태지? 출제 상태구나 하면은 그때는 뭘 하냐? 이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 좌클릭을 했냐랑 시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의외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무조건 끝납니다. 잘 눌렀으면 승리고 잘 누르지 않았다라면 반칙패예요. 아무튼 끝나요. 또는 마우스 좌클릭을 하지 않고 시계 1초가 지났다라면 그것도 역시나 게임 오버예요. 시간 초과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3을 눌렀다라든가 그런 패배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이젠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돼요. 그리고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이제 3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시작 상태로 전환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여기 적혀있는 네 가지 상태들 중 0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닌 동시에 하나의 상태만 띈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우디르라는 캐릭터도 여러분 QWER로 그 친구 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어쩔 때는 곰일 수 있고 어쩔 때는 불사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패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친구가 곰사조 막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혼종 같은 걸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태세만, 한 가지 상태만 띄울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맨 처음에 캐릭터 딱 만들 때는 넷 중에 처음에는 뭐인 상태로 스타트 한다가 분명히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집에 들고 가서 이제 이제 손 아래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연하 아무튼 동생들한테 노트북 딱 주고 F5 눌러서 이거 한번 게임 깨봐. 깨면 이제 내가 선물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열심히 플레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눈 딱 감고 있다가 내 동생이 플레이하고 있는 동안 임의의 시점에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뜬 시점에 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정확히 이 네 상태 중에 반드시 단 하나를 띄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눈을 뜨는지랑 전혀 무관하게 어떤 프레임, 어떤 업데이트 호출하는 시점에 내 프로그램이 시작 상태면서 또한 대기 상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자, 봐봐요. 우리 전반부 때 이런저런 단어들, 굵은 글씨 단어들 의미를 과할 정도로 추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 예를 들면 변수 생각해 봅시다.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id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실 id 값을 담냐, int 값을 그대로 담냐는 그건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변수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값을 하나를 담는다는 겁니다. 넘버는 3 엔터, 넘버는 5 엔터 하면 3을 담았던 자리에 5를 담는 거예요. 왜냐? 넘버라는 걸 변수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이상 3이 담겨 있는지랑 전혀 무관하게 지금 5를 담으면 걔는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ID 값만 덮어 쓰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하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숫자 3개를 다뤄야 되는 게임이다라면 여러분은 선택지를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 3개를 도입해서 변수 3개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3칸짜리 리스트 완전히 새로운 형식 값을 하나를 도입을 하든가 넘버즈 같은 느낌으로 담아둘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 하나라는 족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라는 건 의외로 여기저기서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식도 역시나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함수 호출식 포함해서 모든 수식들은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우회할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화요일 오후반 C 다루는 수업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게 또 다시금 족쇄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하나만 다루는 건 쉬운데 값을 여러 개를 다루는 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때그때마다 어쩔 때는 5개, 어쩔 때는 7개 다루고 해야 된다? 아주 그냥 머리카락 빠지는 겁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나마 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 스테이트는 다행스럽게도 요 스테이트 개념은 다행스럽게도 내 프로그램의 스테이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만 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테이트 개념을 그냥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하나만 도입하는 거예요. w.data.state는 시작 상태와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엔터키 치고 스타트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일단은 자 아까 전에 내 프로그램은 언제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보든지 간에 이 4가지 상태 중 반드시 하나를 띈다라는 건 이 4가지 상태 중에 예를 들면 F5를 눌렀을 때도 반드시 이 넷 중에 하나를 띈 채로 스타트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시작 상태가 곧 초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하얀색 띄워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엔터키 치는 거 기다리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채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얘도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즈해서 w.data.state는 시작 상태와 같은 느낌으로 엔터 쳐주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잡한 얘기할 거고 조금 이따 이걸로 그림 그리는 방법도 소개할 건데 얘를 이제 실전에서 내 게임에 이 기승전결 같은 상태 전환 같은 걸 도입할 때는 그냥 새로운 이름 하나 도입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스테이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번 업데이트일 때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분기 흐름만 간단히 구성하면 얘를 깔끔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보편적인 기능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상태, 영어로 state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출제 상태였으나 저 사람이 성공적으로 3을 눌렀기 때문에 이번 프레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결과 확인 상태다. 결과 확인 상태가 될 것이다 와 같이 여러분이 상태의 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런 상태라는 개념을 state라는 이름으로 도입해놨다. 그러면 그냥 state는 결과 확인 상태의 엔터를 그런 상황에서만 실행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3 눌렀을 때만 state를 는의 왼쪽에다 두는 할당문을 실행하게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할당문을 실행하지 않게끔 분기 흐름만 잘 구성해 두시면 상태 전환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룰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이게 게임이 봐봐요. 이게 시작 상태인 채로 있다가 우리가 엔터키를 치면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 중간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빈 여백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상태일 때 엔터키를 딱 쳤다. 입력이 들어오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고 쭉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 지나면은 출제 상태가 될 거고 등등등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기 상태일 때 뭔가 작업을 열심히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대기 상태, 그러니까 그 첫 반복 준비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이니셜라이즈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로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다가 엔터키를 딱 치면 대기 상태 다음부터는 대기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건데 요 대기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기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딱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코드들은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엔터키 시작 상태에서 엔터키를 친 바로 그 프레임에 예를 들면 지금 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숨어있는 그림 5장을 이제는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요 대기 상태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것이냐, 0.5초 할 거냐, 3.0초 할 거냐, 주사위를 한번 굴린다라든가 와 같은 행위를 한 번만 해도 된다라면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예 대기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맨날 해야 되는 짓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출제 상태로 넘어갈 때,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갈 때도 딱 한 번만 수행해야 되는 수행하면 되는 작업이 있다라면은 그 상태 전환이 발생하는 바로 그 프레임에만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작성해둔 분기 흐름, 그 스테이트는 어쩌고 바로 위에다가 그거랑 관련한 내용을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업데이트 때부터는 다음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작업들을 하기 직전에 딱 한 번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걔네들을 종합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상태들 사이의 전환, 영어로는 트랜지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방금 구경해봤던 내용이 이 스테이트 개념의 전부입니다. 거의 전부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게임 만들고 있으니까 축약해서 보여드리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컴퓨터 동네에서만 쓰는 개념도 아니고 일단은 뭐 공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서 되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본능적인 그런 느낌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그래요. 한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그냥 if만 적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스테이트가 뭐면 뭐다, 뭐면 뭐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태 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스테이트 값을 딴 걸로 바꿔서 다시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환 직전 내지 직후에만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 그 if문 안에다가 여러분이 그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태 전환이 발생하는 바로 그 프레임에만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들과 그들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표현해 두는 게 가능하고 그거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얘는 이제 여러분이 뭐 GPT라든가 잼민이라든가 물어보시면 별의별 예시들 다 보여줄 겁니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긴 동그라미 4개를 그려놨고 그 동그라미들 사이를 잇는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랑 화살표를 써서 이렇게 연결해 둔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보면 일단은 상태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태들 사이의 전환은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혀있는 내용은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대기 상태에서 출제 상태,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다와 같이 화살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만 봐도 이 게임은 한도 끝도 없이 게임에 한 라운드, 두 라운드, 세 라운드 저 사람이 원한다라면 엔터키 쳐가면서 새로운 판을 할 수도 있도록 지금 연결을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게임은 지금 뭔가 순차적인 느낌의 무조건 시작 상태를 먼저 겪고 그 다음에 셔플링하는 대기 상태를 겪고 그 다음에 딱 멈추고 그때부터 1초를 세는 출제 상태를 겪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라면 3초 동안 반성이라든가 환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까지를 순서대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약간 순차 맛이 느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순서대로 뭔가 작업들을 저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제 내부 구조는 엄청 커다란 while문 베이스기는 한데 반복을 베이스로 가져가기는 한데 여러분이 게임 뭐 만들까 소개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시작 화면 보여주고 캐릭터 선택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게임 한 판 진행하고 뭐 중간중간 상점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 등등 레벨업해서 뭐 능력치를 찍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각각에 대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야지 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처럼 지금 방향 측면에서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전환 가능성을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강조한 친구들 외에도 지금 여기는 화살표가 하나가 더 표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유일한 화살표
다른 동그라미에서 출발하지 않는 화살표가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는 단 한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화살표,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동그라미가 그 상태가 이 전체 다이어그램 안에서의 시작 상태, 초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F5 누르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 상태인 채로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엔터키 치면 첫 번째 판을 대기 상태의 셔플링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등등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를 진행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어그램에서 종료 스테이트를 우리가 적지를 않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제 다른 수업에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면 종료 상태를 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걔는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 스테이트로 전환되면 우리가 이 억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꺼버릴 수 있다. 꺽쇠 세계를 다시 구경할 수 있다. 와 같은 상황이 만약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이번에 게임 만들 때는 종료 상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종료 상태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전처럼 0개 있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예를 들면 멀티 엔딩 같은 거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호감도가 80 이상이면 굿 엔딩 상태로 전환하고 그 이하면 이제 배드 엔딩 상태로 전환되도록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짜둔 흐름을 완전히 뛰쳐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면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두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저런 거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릴 때도 여러분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동그라미, 어떤 스테이트에서 출발하는 화살표 몇 개를 그릴 수 있냐?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기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직통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출제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화살표가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착하는 화살표가 여러 개 있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다른 상태가 몇 개 있냐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쌍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면 이때는 화살표를 두 개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차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는 하지만 이게 동그라미를 한 번 밟는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동네에서는 이제 시작 상태에서 스타트해서 시작 상태로 돌아가는 화살표를 여러분이 표현을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하나를 밟을 때마다 1점씩 깎인다라든가 그런 느낌의 뭔가 비용 같은 걸 재는 상황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 대기 상태를 한 번만 밟을 수 있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밟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도돌이표에 해당하는 화살표를 여러분이 표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그 동네 얘기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구경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다 봐주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화살표는 순차나 분기나 반복이랑은 사실 1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걔네들보다는 얘는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는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스테이트가 시작이라고 적혀있냐 대기라고 적혀있냐 여러분이 지금 대기 두 글자 적혀있는 곳에다가 결과 확인 네 글자를 담는 게 그게 뭐 걸릴 일이에요? 그냥 는 한번 때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이 화살표는 자유롭게 시작하고 자유롭게 끝내도록 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게 내 게임 안에서 의미를 가져가야지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표준,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석 같은 느낌으로 한국말을 적어두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태의 제목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차피 파이썬 동네에서 직접 이름에다가 값을 담아가면서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얘네들을 다루기 편하게 미리 숫자를 매겨두시는 걸 추천해요. 0, 1, 2, 3 같은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스테이트 값이 0이냐 그게 곧 우리 게임이 지금 현재 시작 상태에 머물러 있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매번 따옴표 적는 거 귀찮으니까 0, 1, 2, 3 순서를 매겨두고 나중에 내가 까먹지 않게 여기다가 동그라미 안에다 적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편하게 쓸 거면 이걸 이제 나중에 인덱스 같은 용도로도 쓸 거면 적당히 연번으로 붙여두는 게 아마도 편하겠죠. 그렇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더하기 1 이딴 식으로 코드 적어보고 싶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두시는 게 아마 편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화살표에도 각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주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될 때 그 조건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 상태 전환이 발생하냐를 여러분이 메모를 해두고 싶다라면 화살표 옆에다가 한국말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굿, 그 다음에 bad 같은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굿 엔딩에 도달하는 조건을 여기다 적어두시라 이거예요. 걔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부문의 조건식으로 들어가게 될 친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만한 중요한 정보일 테니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그러니까 내 게임의 전반적인 그 기승전결 스토리를 여러분이 미리 A4 용지에 펜으로 그려가면서 디자인을 할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여기다가 한국말로 적어두고 스타트를 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 딱 봤을 때 내 게임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면 사용자가 게임 한 판 시원하게 플레이해 볼 수 있겠구나 와 같이 느껴진다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게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py 파일 까놓고 아이들 켜놓고 거기서부터 뭐 적어야 되지? 를 고민하는 것부터 스타트하면 걔는 한도 끝도 없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접어두고 여러분 파이썬 30년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머릿속에 지금 흘러가는 것 전부 다 바로 즉석으로 내가 키보드로 옮기는 게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대신에 내가 그래도 20몇 년은 써봤던 한국어를 써서 한글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종이에다 적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냥 맨땅에다 막 엔터 쳐가면서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걸로 해서 조금 그루핑을 해가면서 대충 내 게임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때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안 할 수도 있다. 같은 것들을 상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곁들여서 한번 적어보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적으면 나중에 그거를 여러분의 코드로 옮기는 게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대충 하고 넘어갔던 이 예시 코드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여기는 할당문들 투성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 6개의 화면에 보이는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봐봐요. 그 예시 튜토리얼 중에 한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긴 한데 자, 먼저 만든 애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든 애들이 더 나한테 가까이 보인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 렉탱글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흰색 네모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이런 식으로 5개의 그림을 얹어 둔 채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근데 저 5개의 그림은 처음에는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이게 show 오브젝트랑 hide 오브젝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맨 처음에 히든 상태로 스타트 하게끔 지정을 해놓고 만들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숫자들 미리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맨 처음에 스테이트 값을 0으로 두고 시작한다. 그 말은 아까 전 그 동그라미들 중에 시작 상태 인체로 스타트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을 여러분이 볼 때 이 친구를 if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게임이 시작 상태인 경우에는 시작 상태일 때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물들은 내 게임이 현재 시작 상태가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히 분기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두고 다른 상태일 때 뭐 해야 되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걔는 내일 짜기로 하고 오늘은 시작 상태일 때 뭐 해야 되는지만 머릿속에 가득 담아두고 그걸 그대로 내가 한국말로 생각해뒀던 걸 파이썬 코드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사용자가 엔터키를 쳤냐 안 쳤냐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엔터키를 안 쳤다라면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엔터키를 친 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요건 조금 불편한데 여러분 요 엔터 5글자 대신에 리턴 6글자를 적어야 된다는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엔터키를 친 게 맞다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스테이트 값을 이제 1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60분의 1초 뒤부터는 스테이트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물은 이제 절대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일 정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부터는 대기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대기 상태에서 이제 그 그림 5개 위치 60분의 1초마다 샤샤샤 바꾸고 적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제목 택가리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원래 하이드 해뒀던 그림 5장을 이제 사용자 눈으로도 구경할 수 있게 화면에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과 관련한 이제 대기 상태에서 출제 상태로 넘어가는 조건은 현재 시계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셔플링 한 지 몇 초가 지났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시냐 한 다음에 몇 초 동안 셔플링을 할 거냐, 몇 초 동안 대기 상태를 유지할 거냐를 여러분이 주사에 굴려서 정하면 그걸 합산을 하면 언제 대기 상태에서 출제 상태로 전환을 시켜야 되냐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정해두는 겁니다. 다음 상태의 종말점을 지금 미리 세팅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보시면 요 랜덤 임포트 해가지고 쓰고 있고 랜덤 모듈을 랜덤을 하시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얘는 제 기억이 맞다면 0 이상 1.0 미만의 0.999999999 사이에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주도록 돼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짜둡니다. 아무튼 그거를 쓰면 이제 0에서 1 사이, 곱셈하면 0에서 3 사이, 0에서 7 사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봐봐요. 0에서 1 사이에다가 더하기 3 하면 3에서 4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친구를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조합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범위 어디 이상, 어디 미만의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만들어내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편적인 방법을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심하시면 구경해 보시고 아무튼 어쩔 때는 0.5초, 어쩔 때는 3.0초와 같은 느낌으로 주사에 굴려서 다음 상태를 언제 끝낼 거냐 미리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값 바꾸고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60분의 1초 뒤에 스테이트가 1일 때는 이때는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 5개의 그림의 위치를 주사에 굴려가지고 정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트릭으로 그 5개의 그림의 화면상에서의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게끔 주사위를 잘 굴리기 위한 코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구경해 보시고 복붙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는 상태 전환을 언제 발생시키냐? 우리가 미리 정해둔 그 시간이 지났냐를 보면 돼요. 지금이 몇 시냐는 타임스탬프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출제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는 셔플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값을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택가리를 하고 출제 상태는 정확히 1초 동안 지속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출제 상태를 끝낼 수 있냐를 지정해두고 오늘은 자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60분의 1초 뒤부터 요 아래에 있는 내용물, 스테이트가 2일 때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사용자가 좌클릭을 했냐랑 시간이 지났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QWER 중에 뭐를 더 우선적으로 판정을 내릴 것이냐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요 if문 내지 분기 흐름을 어떻게 구상하냐에 따라 결정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겁니다. 1.0초 딱 됐을 때 저 사람이 좌클릭을 했다면 그거를 시간초가 판정을 할 거냐 좌클릭 누른 걸로 판정을 할 거냐 예요. 그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60분의 1초 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용자 입력을 지금 우선시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시계는 일단 이따가 보기로 하고 좌클릭을 했냐를 먼저 봅니다. 좌클릭을 했다면 일단 확실하게 게임이 끝나요. 상태 전환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좌클릭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창 제목이랑 배경 그 커다란 네모 색깔을 바꾸는 작업은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w.getTopObject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마우스 포인터가 3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짜놨습니다. w.get 어쩌고 저쩌고 오브젝트 어쩌고 저쩌고라고 적혀 있는 친구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튜토리얼 코드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구경해 보세요. 아무튼 이 친구는 우리가 좌표 하나를 주면 그 좌표에 바로 보이는 그 좌표 그 점에 바로 보이는
친구가 있다라면 그 친구에 대한 숫자를 줍니다. 그런 게 없다라면 이제 뭘 주기로 했었지? 아무튼 그 인트 값이 아닌 다른 거를 주도록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까먹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안 보입니다. 헬프를 쳐볼게요. 헬프 w.get 그래서 all object at이 있고 그 다음에 get top object at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줍니다. 그래서 x, y 자리에 있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친구 만약에 존재한다라면 그 친구에 대한 숫자를 줘요. 그런 게 없다라면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one이라는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none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숫자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조건식 계산할 때 항상 false가 뜨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et all object at은 그런 거예요. 관통 데미지 같은 겁니다. 지금 요 x, y 밑에 그림이 5장이 깔려 있다. get top object at 하면 맨 위에 있는 친구 하나의 숫자만 줘요. 근데 5명이 깔려 있을 때 get all object at 하면 그 5개의 숫자가 다 담겨 있는 리스트를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get all object at 했을 때 만약에 이 좌표 밑에 그 어떤 친구들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길이가 0인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 나중에 여러분 포문으로 까갖고 구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친구의 숫자를 나한테 주세요 하고 여기서는 조금 다행스럽게도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는 배경 그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3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냐 그게 맞다라면 저 사람은 지금 잘 누른 거니까 배경을 회색으로 칠하고 승리 메시지로 택가리를 합니다. 제목을 바꿔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칙패니까 노란색으로 배경을 칠해주고 역시나 제목을 바꿔줍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동등한 느낌으로 상태 전환,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될 거고 걔는 3초 동안 지속할 거니까 시계 미리 3초 세팅해 두고 오늘은 자러 가면 되는 거예요. 또는 저 친구가 지금 마우스 클릭을 이번 프레임에 좌클릭을 안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100% 확률로 시간 초과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빨강색으로 칠해주고 시간 세팅하고 상태 전환시키면 돼요. 둘 다 아닌 경우 저 사람이 좌클릭하지도 않았고 아직 시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 확인 상태일 때는 이때는 다시금 그냥 시계만 하염없이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초가 지났다. 그러면 제목 다시 바꿔주고 배경색 다시 하얀색으로 칠해주고 5개의 그림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게 하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0으로 바꾸고 오늘은 자러 가면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엔터키 눌렀냐 검사하는 쪽으로 이제 그쪽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내려오면서 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동작을 이해하는데 아마 그 이제 겹치지 않게 섞는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트릭을 제외하면 이 실행 흐름 자체를 납득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미리 그려놓고 그 스테이트 개념을 내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 하나 해서 변수 하나 도입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값 0, 1, 2, 3, 4 해갖고 그때 서로 다른 값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 하나만 도입하면 되는 거라서 엄청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값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이번 프레임에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if은 길다란 거 하나 적는 거 이제 1도 아닌 겁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0만 1로 바꾸고 해서 나열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두시면 이 전반적인 기본적인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60분의 1초마다 호출하는 되게 단순한 구조 아래서도 여러분의 게임,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에 기승전결, 약간 순차 맛이 나는 흐름을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가져가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제 이전 상태는 뭐였냐, 이번 상태는 뭐냐 같은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미리 백업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전 상태가 뭐였고 이번 상태가 지금 뭐라면 특별한 뭔가를 한다와 같은 느낌의 카운팅을 한다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면 걔는 이제 별도로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튜토리얼에서 봤던 기본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진도 안 나가고 자 봐봐요. 우리 지금 봐봐요. 남아있을 사람 남아있고 갈 사람 갑시다 하면 우리 평균 몇 명 남아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단 음수는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지금쯤이면 여러분 주제를 살짝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과목도 여러분 본가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 전공 기말고사 볼 거잖아요. 그죠? 걔네들 시험 공부 미리 해 두셔야 되는데 그거 지금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할 거잖아요. 다다음 주부터는. 그때 우리 게임 뭐 만들지 고민하면 사람이 되게 간사해가지고 이게 게임 뭐 만들지 생각하는 게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 전공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런 나중에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하더라도 주제를 살짝 생각해보고 여유가 있다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에 살짝 저랑 같이 협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자 만드셔도 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만의 게임의 초기 버전을 같이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 말했던 그 기승전결 같은 거를 간단하게만 구성하고 막 시작하면 막 엄청 멋지게 미리 만들어 둔다든가 그런 거는 나중에 최종 버전 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장애물 피하는 게임이다. 그러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물을 피한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 심각한 고찰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내 캐릭터가 여기 있어요. 장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이 친구는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네모는 일단은 그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전진을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이 친구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엄청나게 높은 음수 방향 힘을 적용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하늘에 떠 있는 동안 아래 방향으로 약간 그 크기가 작은 중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줄다가 어느 시점에 상사점에 도달하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서 이제 점점 더 빠르게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면 일단은 내 캐릭터의 점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다가오고 있었던 이 장애물의 등속 운동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사용자가 적절한 시점에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면 이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 내가 지금 높이가 이 정도에 있다라면 얘를 충분히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너무 늦게 눌러가지고 내가 지금 딱 X좌표 축에서 겹치는 시점이 이 정도에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얼굴을 장애물에 처박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게 일찍 눌렀다. 그래서 조금 늦게 눌렀다라면 이렇게 됐을 건데 애매하게 일찍 눌러서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엄청 아픈 거잖아요. 그죠?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꼬리뼈에 부딪힌다라든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구경은 할 수 있게끔 요 기본적인 자유낙하 점프라든가 기본적인 장애물의 등속 운동이라든가 그런 코드들에 일단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 게임이 장애물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더 높고 낮은 거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오는 그런 시간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그런 걸 구성하고 싶다 하더라도 초기 버전에서는 일단 그런 장애물을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준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거 높이가 살짝 다른 세 가지 버전 마련해 놓고 항상 똑같은 순서대로 똑같은 타이밍에 나한테 다가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매번 F5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르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판정이 발생하고 있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꼬리뼈가 부딪히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얼굴을 처박는 상황이라든가 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냐 또는 내가 이거 게임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겠다 한다면 꼬리뼈가 어느 정도까지는 부딪히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안 부딪힌 것처럼 좀 봐주도록 하고 싶다라면은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거냐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바 눌러가면서요. 아무튼 그런 정도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제한 시간 안에 한두 끝도 없이 장애물들을 새로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게임이라 하더라도 초기 버전은 한 두세 개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작화면, 종료화면, 멀티엔딩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일단 게임 자체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메커니즘 위주로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사용자가 뭐 나중에 아이템을 쓸 수 있다, 뭐 스킬 쓰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제외하고 아무튼 이 게임이 피하는 게임이다. 피하는 것만 일단 만들어 보는 겁니다. 대신에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세한 그 이제 방금 전 그 사물 누르면 이기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봐봐요. 얘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 이 게임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가셔서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입니다. 출제 상태를 지속할 시간 1.0초. 예를 들면 그거 하는 거예요. 100.0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3을 눌러주세요 하고 진짜로 100초를 기다립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할머니도 깰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이 정도면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조준 실력을 겨루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치매 예방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더 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것이냐와 같은 세부적인 리터럴 조정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게 기본적인 구도는 만들어 두는 게 초기 버전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한번 승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겼어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입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묘한 숫자 값의 차이가 지금은 극단적이긴 했지만 저 차이가 내 게임의 어떤 퀄리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필수적인 요소들 추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지금 초기 버전 어디까지 만드는 게 좋을지 감이 안 온다라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 주제조차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만들고 싶다 같은 그런 희망사항이 생겼다라면 오늘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시간 지나서 5시가 됐는데 일단은 제가 한 5분 정도만 제가 쉬는 시간을 갖고